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DDL 구문도 배웠고 DCL 구문도 DCL은 아니죠. DML 구문도 같이 우리가 보면서 뭐 대용량 데이터도 삽입 삭제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T에서 새로 자, 요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저장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저장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올게요.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죠. 자, 지우고 잠깐만요. 자, MySQL 작업에서 SQL 얘를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실습, 그죠? 실습 다시 1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대용량 데이터, 그죠? 그리고 수정, 삭제, 그리고 조건부 삽입이라고 하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한번 긁어 볼 건데요. 어떤 걸 긁어 볼 거냐 하면 select from 이렇게 해서 뭡니까? employees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한다고 했죠. 그죠? 스키마. 이렇게 하고 자, employees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긁어 보도록 하죠. 자, 긁어 보니까 자, 이렇게 패칭이 되면서 자, 어때요? 30만 건이 이렇게 출력이 됐음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가? 그거죠. 자, 이렇게 30만 건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아래와 이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SQLDB에 테이블이 테스트 TBL들이 다 있다 그죠? 그죠? 테스트 TBL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테스트 TBL이 ID, 유저네임 이게 뭐였죠? 제가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테스트 TBL1 이렇게 해서 한번 끌고 보도록 하죠. 이거 우리 그때 삽입한다고 해봤던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테스트 TBL을 이제 만드는데, 자,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드랍 해서, 드랍 테이블 해서 테스트 TBL1 if exist, 그죠? exist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아닌가요? 드랍 테이블, 이게 바뀌었군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create 해서 test tbl1 이렇게, 포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죠. 네, 포로 할게요. 자, 포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죠. 자, 똑같이 자, 이렇게 create 테이블이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id int 하고요. 그리고 fname을 자, 바캐릭터 타입으로 한 20개 정도 줄까요? 네, 바캐릭터 20개 하고 그리고 name 해서 last name을 이제 바캐릭터 타입으로 역시 얘도 20으로 받아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테스트 TBL4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고요.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테스트 TBL4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 자,
테스트 TBL4의 대용량 데이터를 바로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삽입하는 코드를 한번 보죠. 약 한 30만 건이 됐는데, 자, 한번 그대로 삽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insert 합니다. insert into, 그죠? insert into 해서 test tbl4에다가 삽입을 해라 하는데, 뭘 삽입을 할 거냐? select 해서 emp. 네. 방금 녹화 프로그램이 다운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죠? 여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자, select 해서 emp no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irst, 그죠? first 언더바 name이 되겠죠. 그리고 last 언더바 name으로 이렇게 우리는 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서 자, from 해서 자, employees 점 뭡니까? employees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얘를 이렇게 끌고 보면 30만 이 24건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emp no first name, last na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first emp no와 first last name이 이렇게 딱 10만 컬럼만 이렇게 추출이 됐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된 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바로 30만 건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시간이 3.125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테스트 TBL4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자, select 해서 asterisk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해보면 얘가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30만 건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걸, 우리 저장이 되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번에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 테이블을 만들면서 그죠? 우리 앞에서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자, create table 이렇게 하면서 test tbl 5로 하죠. 5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자, 이렇게 갈로 열고 그죠? 갈로 열고 그리고 뭡니까? 갈로 닫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죠? 테이블을 만들면서 바로 셀렉트를 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 위에 앞에도 자 드랍 테이블 뭡니까? 드랍 테이블 뭐죠? 또 까먹었어요. 그죠? 드랍 테이블 if exists 해서 test tbl5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걸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물론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아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역시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자 테스트 tbl5를 이렇게 한번 끌고 봅니다. 끌고 보니까 역시 30만 24건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예요? 테이블을 그죠? 테이블을 만들면서 바로 뭐죠? 셀렉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위에 코드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보다는 밑에 게 어떻게 보면 코드를 절약할 수도 있고 좀 효율적인 뭡니까? 쿼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삽입이 되어 있는 거는 다 각각 다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문에 대해서 조금 실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업데이트, 그죠? 업데이트 구문을 이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뭐 부탁 제가 드렸지만, 자,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업데이트, set, 그리고 where 이렇게 조건을 형태로 쓴다라고 말씀을 이런 시간에 드렸고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해보긴 해봤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구문은 만약 조건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where? 이거 조건절이잖아요. 그죠? 조건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웨어가 없다면, 웨어 조건절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해버리죠. 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업에서도, 상당한 실수가 있어요. 상당한 실수가 잦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자. 이렇게 제가 먼저 적어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도록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셀렉트 문으로 먼저 끌어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구문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셀렉트 구문으로 내가 업데이트를 칠 것들을 끌고 옵니다. 자, 셀렉트해서 아스타리크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하고 테스트 tbl 4에다가 내가 가지고 올 건데 뭘 where 해서 자 fname 그죠? fname이 근데 이게 fname으로 안 돼 있을 것 같아. 네, 맞죠. 요거는 만들었죠. 예, fname이 뭐요? 교이치 그죠? kyo 그죠? kyoichi 요렇게 하면 끌어보면 교이치만 나올 겁니다. 그럼 교이치가 한 251건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이 쿼리문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복사를 합니다. 쿼리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어떻게? 이거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테스트 TBL을 넣고 이것만 이제 조건절은 놔두고요. se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대상을 이제 여기다가 lname 이렇게 해보죠. lname 해서 이거를 자 없음 이렇게 바꿔보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밑에 조건절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조건절이 없으면 이거 전부 다 lname 다 없음으로 바뀌겠죠. 251건에 대해서만 없애져야 되는데 아니, 수정이 돼야 되는데 30만 24건에 다 LNAM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셀렉트로 먼저 이렇게 내가 업데이트 칠 거를 한번 쿼리를 해 놓고 그걸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면 자 251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수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251건에 대해서 없음이 다 나타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알겠죠? 먼저 셀렉트로 하시고, 업데이트를 할 때는 먼저, 수정할, 대상을 이제 셀렉트 문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셀렉트 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가지고 업데이트 구문으로 바꿔주신 업데이트 문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 그죠? 복사해서 붙여 넣고 업데이트 문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하면 그래도 불상사는 막을 수 있어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물론 얘가 DML 구문이기 때문에
롤백은 됩니다만은 재수 없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고요. 이제는 이제 업데이트 구문에서 웨어절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제품 단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기본적으로 5%씩 인상이 되었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어절을 써주지 않고 그 테이블 내에 단가를 일괄적으로 다 올릴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셀렉트 제가 먼저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셀렉트 해서 자, from 합니다. from 하고 자, by TVL에 이제 있는 내용을 한번 끌어 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저는 단가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by TVL에 뭘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죠? set 해서 price가 되겠죠. 그죠? price를 어떻게 그죠? set을 하는데 price를 price 곱하기 1.5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행에 다 적용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먼저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동시에 딱 칩니다. 딱 치면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12개의 행에 이제 아까와 같이 다르게 1.5배 된 값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친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 즉, 이 부분이 뭐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어, 간혹 가다가, 그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간혹 가다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제품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죠? 올랐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이 5% 인상이 되었다든지 등등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웨어절이 필요가 없죠. 웨어절이 필요가 없다. 그죠? 맞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1년마다 한 번씩 월급이 올랐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뭐 야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다 올랐다. 뭐 그런 것들 공통적인 것들은 이렇게 외어절 없이 쳐주면 업데이트 구문을 쳐도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 구문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딜리트 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딜리트 문 한번 볼게요. 딜리트 문에서도 이것도 데이터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역시 웨어절이 필수죠. 웨어절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해봤잖아요. 그죠? 모든 데이터를 다 다 지우는 거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도 조건절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절을 웨어절을 반드시 넣도록 한다. 한꺼번에 다 날릴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딜리트 해봅니다. 자, 딜리트 이렇게 해서 from에서 테스트 tbl4 이렇게 아니 4죠. 4에 자 이렇게 하면 날려버리면 테스트 tbl에 있는 거 다 날라가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where 줍니다. where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where 저를 주고 누구를 지울 건데 fname이 누구? 에이머라고 하죠. 에이머가 몇 명인지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고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제가 깜빡했네요. 셀렉트 해서
자, 아스타리크 하고요. 그리고 from 해서 이렇게 먼저 얘를 한번 끌고 보죠. 몇 명이나 있는지. 에이머로 되어 있는 게 아머인지 에이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28건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228건이니 이 228건이 딱 사라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누르니까 228건이 날라갔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끌고 보면 에이머는 다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엔터를 하니까 역시 없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지워졌다라는 게 이제 에이머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제 속도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트렁케이트 드랍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아래와 같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create 테이블 해서 big tbl1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했듯이 그죠? 그대로 셀렉트 해서 여기에다가 아스타리크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하고 아이고 from 해서 employees 점 employees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세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끌어서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좀 일단은 걸리겠죠. 세 개를 동시에 제가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아직까지 러닝 중이죠. 그죠? 러닝 중이니까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면 30만 건이 어떻게 됐어요? 30만 건이 지금 30만 건이 들어있는 테이블이 각각 빅TBL 1, 2, 3에 지금 다 들어간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제 다 됐네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세 개가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드랍 해서 테이블 해서 빅 tbl1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울 수 있는 거는 delete 그죠? 아이고 delete 해서 from 해서 빅 tbl2 그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또 하나 truncate 맞죠? 테이블 해서 빅 tbl3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먼저 하나씩 해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0.47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 볼게요. 지우니까 얘는 얼마나 걸렸어요? 1.688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워보니까 0.062초가 지워졌어요. 차이가 딜리트가 제일 늦고 그 다음 트렁케이트 그 다음에 드랍이죠. 결과론적으로 테이블이 필요 없다면 드랍을 치고요. 그리고 트렁케이트는 진짜 데이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요. 빠르니까. 근데 현업에서는 드랍이나 트렁케이트는 웬만하면 거의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함부로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뭡니까 이게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지우는 데이터랍니다. 데이터를 지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밑에 벌써 확인했죠, 그죠? 속도적인 면을 살펴보면 누가 제일 빨랐어요? 그죠? 드랍이 제일 빠르죠. 드랍 그리고 트렁케이트 맞죠? 트렁케이트 그리고 뭡니까? 딜리트 이렇게 순으로 뭐죠?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DML 구문이 넣는 거는, 딜리트가 넣는 거는 제가 트랜잭션 때문에 느리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딜리트는, 아이고, 딜리트는 구문은 트랜잭션 때문에,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다 지우거든요. 인하여 지우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여 테이블과 아이고 뭡니까? 테이블과 함께 데이터를 다 지우고 싶다면 뭐 쓰라고요? 드랍을 이제 권장하고요. 하고 그냥 뭡니까? 테이블의 구조는 뼈대, 그죠? 구조는 남아있게 하려면 트렁케이트, 그죠? 트렁케이트 이거는 DDL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안 걸리죠. DDL이기 때문에 트렁케이트 구문을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쓰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업에서는 드랍이나 혹은 트렁케이트는 구문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것들이 다 날라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셀렉트 지금 지웠으니까 셀렉트 해서 from에서 big tbl1 이렇게 끌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테이블 big tbl1은 당연히 없겠죠. 드랍을 쳤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테이블을 못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자 이거 해서 3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3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2는 남아있겠다 그죠? 뼈대는 남아있겠다 이 말입니다. 뼈대 남아있죠 그죠? 딜리트 그리고 트렁케이트 3 그죠?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해보면 뼈대는 남아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알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업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이 드랍하고 트렁케이트는 왜? 데이터는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정말.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멤버 TV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근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자 드랍 테이블에서 if exist 해서 자 멤버 TV를 만드는데 여기서 자 create table에서 멤버 TV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select 해서 어떻게 user id하고 그리고 name 그죠? 그리고 addr 해서 여기다가 from 해서 뭡니까? user tvl에서 가져올게요. 가지고 오고 자 리밋을 주겠습니다. 리밋 3건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라 이 말을 이거를 만들 겁니다. 아유씨.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BBK, EJW, JKW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어디다가 멤버 TV에다가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 해서 한번 알아보죠. 셀렉트 해서 from member TBL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DSC 한번 살펴볼게요. DSC 해서 멤버 TBL 이렇게 끌고 보면 얘는 분명히 유저 아이디가 PK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약 조건이 복사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유저 TBL은 당연히 PK가 있죠. DESC에서 유저 TBL 해서 끌고 보면 자, 얘는 PK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유저 아이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건을 만들어 보니까 이 멤버 TBL은 지금 현재 제약 조건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습니까? 어, 그죠? 테이블을 만들 때 위와 같이 우리가 만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약 조건은 따로 복사가 된다? 안 되죠, 그죠? 복사가 안 된다고 앞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여 이제 얼터를 이용해서 얼터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설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죠? 일단 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PK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alter라는 구문을 이용하는데 alter 테이블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멤버 TBL에 주는데 여기에서 뭘 줄 건데 추가를 할 거란 말이죠. add 합니다. add하고 constraint 이렇게 딱 치면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K를 줄 건데 이건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멤버 TBL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겠다. 무엇을 뭡니까? 그쵸?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확인을 다시 DESC에서 멤버 TBL을 끌고 보면 자 PK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얼터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얼터라는 DDL이죠. 얘는 DDL 구문은 테이블을 수정할 때 사용한다.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뭡니까? 멤버 TBL 구문에 멤버 TBL 테이블에 그죠? 테이블에 뭐죠? PK를 추가하는 구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PK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워볼게요. 지웠죠. 그리고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누가? InnoDB가. 알겠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insert ignore하고, 그리고, 뭡니까? on duplicate key, update 구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보면, 자, insert 합니다. insert into 하고, 그리고 멤버 TBL에다가, 그죠? values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 줄 건데, 뭘 넣을 거냐 하면, 자, BBK, 그리고, 여기는 바비코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국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SKJ 하고 여기에는 신 뭡니까? 국주라고 할까요? 신국주 하고 얘는 서울이라고 할까요? 서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LA로 할게요. 그러면 LA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뭡니까? 춘리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춘리 이렇게 맞나요? N이 빠졌네요. 춘리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춘리라고 주면 되겠네요. 그죠? 춘리 하고 얘는 상해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해, 베이징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자, 셀렉트 해봅니다. 셀렉트 해서 아스타리크 해서 from에서 멤버 tbl 이렇게 먼저 끌고 보세요. 끌고 보면 여기에 지금 bbk가 존재한다 그죠? bbk가 있어요. bbk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pk다 그죠? 그러면 중복이다 그죠? 어디하고 여기하고 중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에러 코드가 duplicate entry bbk 4key 멤버 tbl의 프라이머리 키다. 그래서 중복된다. 그래서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래 것도 저장이 안 됐어요. 이거 신국주하고 출리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제가 여기에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를 삽입해서 삽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했다. 그런데 안 들어가죠? 근데 삽입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방금 살펴드렸듯이 그 이유는 PK 중복이다. 그죠? PK 중복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PK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무결성 맞죠? PK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PK는 데이터 무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제약 조건이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PK를 무시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인서트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추가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그노아라고 했어요. 이그노아 그죠? 이그노아를 무시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서트 이그노아 구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삽입을 해보죠. 했어요. 하니까 밑에 신국주 그리고 춘리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BBK도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끌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duplicated 된다라고 떴어요. 경고창 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BBK는 지금 바뀌었나요? BBK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이거 좀 내릴게요. 그래서 BBK는 제가 분명히 바비코 LA 이렇게 줬는데 인서트 이그노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버리고 얘는 그냥 데이터 그대로 놔두고 그죠?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춘리하고 신국주만 이렇게 추가한 결과를 볼 수가 있네요.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인서트 이그노아 인투 구문 그죠? 이거는 인서트 구문은 뭡니까? 구문은 그죠? 뭐죠? PK가 중복되는 거, PK가 중복되는 것을 무시하고 아래 두 개의 삽입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삽입은 이루어지게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는 게 duplicate key 업데이트 구문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insert into member 아이고 이거를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거는 지금 당연히 BBK는 안 들어가죠. 왜? 얘는 중복된 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on 뭡니까? duplicate key 그죠? duplicate
duplicated update 이렇게 하시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name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비코로 주고요. 바비코를 주고 그리고 또 뭐 주면 돼요. 그죠? addr을 뭡니까? array로 줘라. 이 뜻은 뭡니까? 그죠? 멤버 TBL에 삽입을 하는데 만약에 duplicated 중복된 키가 있어도 이걸로 업데이트 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행이 됐대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어디 갔나요? 셀렉트가 여기 있네요. 자 멤버 TBL 봅니다. 보니까 자 이제 바뀌었죠. LA로. 그런데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onDuplicate 키는요 이 onDuplicate 업데이트 구문 이거는요 제가 잘 안 써요 이거는. 알겠죠? 이 구문은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뭐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전산팀에 있을 때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기억을 많이 못하는 걸로 봐서는 저도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죠. 여튼 잘 안 써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잘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서 써야 된다라고 그 경험담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래서 현업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OCP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SQLD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뭐 한 번씩 등장하더라고요. 한 번씩 나옴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업데이트 구문이 지금 뒤에 실행이 된 거고 이걸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BBK를 아니고요.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SKS 뭐 이렇게 해서 신기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대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어도 중복된 키가 있다면 신기석으로 해라. 그리고 ADDR도 대구로 해줘. 이렇게 했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키가 중복이 안 됐죠? 키가 중복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이걸로 이게 실행이 된 게 아니고요. 이 duplicated update 구문이 실행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위에 이 한 줄만 실행이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select 해보죠. select 해서 자, from에서 member tbl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신기석은 그냥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군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끌어보면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에 신기석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왜? PK가 중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구문을 지금 실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내용이 좀 길었네요. 예, 내용이 좀 길었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러한 쿼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인서트 구문하고 그리고 딜리트, 트렁케이트 그리고 큰 대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가져오는데 역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이 복사가 안 된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칠 때 하고 딜리트 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먼저 셀렉트로 끌어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치든지 딜리트를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지울 때는 웬만하면 트렁케이트하고 드랍은 잘 안 쓰는데 현업에서 말이죠. 근데 딜리트가 제일 늦다. 왜? DML 구문이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테이블 수정을 할 때 Alt 키를 구문을 쓴다라는 거, 요거는 DDL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